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그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공동주택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파트 외에도 뭐 어떤 주택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 여러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구조의 집을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인 그런 건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립과 다세대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이면서 연립과 다세대 사이를 구분하는 거는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6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연립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 660이라는 게 1층, 2층, 3층, 층별 4층을 면적을 다 합해가지고 하는 거죠.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립으로 구분이 되고 660을 넘지 않으면 이제 다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다세대랑 비슷하게 외관상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3계층 이하이면서 역시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다세대랑 다가구는 외관상으로도 비슷하지만 층수 하나만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3층인데 660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하면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다세대라고 하는 거는 그 호별로 따로 등기가 돼 있는 걸 다세대라고 부르고요. 다가구의 경우에는 등기 자체는 한 건물이 통으로 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구분만 따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다가구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다가구의 경우에는 다 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 한 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 가격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국적으로는 19% 올랐는데 이게 이제 시도별로 나눠 보면은 세종시가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70% 넘게 오른 것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올랐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세종시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게 올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70.68%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 한 23.96%, 그다음에 대전도 20.57% 순으로 가장 높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전국 평균이 5.98%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19.08%니까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작지만 14.75%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는 서울도 많이 올랐지만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제 정체적인 평균값이 3배 이상 높게 올라갔던 거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지방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가 이제 1.72%로 변동폭으로 보면 가장 이제 상승폭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년의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승률 자체가 마이너스 3%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72% 올랐으니까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였던 걸 생각하면 역시 제주도조차도 많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또 이유가 그러면은 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시세 자체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여기 이제 실제 시세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이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좀 높이기로 했던 부분이 정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니까 시세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시세 오른 거에 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제 시세에 근접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있었나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2006년 요 무렵에도 일시적으로 공시가격이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올라서 그 공시가격 자체도 꽤 높게 올랐던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한개년도에 좀 국한된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그러니까 19년에서부터 지금까지 3개년 동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즉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 공동주택이 작년 비해서 많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 경기 나눠서 보면은 어느 정도로 많이 올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주택, 그러니까 보통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한 13만 채
그러니까는 47%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그 이전보다. 네. 그다음에 9억 넘는 집이 작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늘어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2만 채 정도에서 6만 4천 채가 더 늘어나서 8만 4천 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4배가 늘었네요. 예, 맞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게 되면 전국에 있는 9억 이상 전체 고가주택 중에 서울과 경기도 두 곳에 있는 집이 전체 한 95%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이 대부분이네요. 네, 실제로도 뭐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다른 지방 지역에 비해서는 더 비싼 집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것이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단 마찬가지로 시세가 다른 지역들보다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수, 새로 지어진 집수 자체가 신축 단지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절대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9억이면은 실거래가는 한 몇 억 정도 되나요, 보통? 뭐 작게는 한 12억에서 한 13, 4억 정도까지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서울 아파트가 지금 168만 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시가격 9억 초과가 아까 말씀대로 41만 가구라면은 168만에 41이니까 한 전체의 25%, 즉 4채 중에 하나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 아파트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종부세 대상인 9억 초과 아파트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 종부세 납세 인원의 경우에는 이 소유자가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하면 9억까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6억만 넘더라도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9억이 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단독 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한다면 12억까지는 또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도 해서 실제적인 인원 수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이렇게 4분의 1이나 그 종부세 대상이 되면은요. 궁금한 게 한 2, 3년 후 정도 이전 추세로 가면 한 2, 3년 후면은 서울 아파트 뭐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 것들도 단계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 서울의 4분의 1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누적적으로 더 이제 9억이 넘는 상황이 될 거고 따라서 종부세를 내시게 되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시는 인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아주 장기를 놓고 보면 지금 아직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 그 정도가 되면 재논의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는 9억이 넘는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지만 너무 이제 집값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기준점 자체를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령 10억이나 아니면 12억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절반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는 혹시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해본다면 몇 년 후 정도가 될까요? 그 전체 모주택 수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바는 없어서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최근 한 3개 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한 15% 평균적으로 연 15%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이 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 길어져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면 절반 이상을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요게 이제 많이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근데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10억이면은 이제 보통 공시가격으로는 9억이 안 되니까 뭐 종부세 대상은 아닌데 이제 재산세는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유세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즉 매매가 10억 정도 아파트일 때 요거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억 정도 되는 단지가 이제 서울에도 여러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래 이제 좀 빠른 속도로 각 공시가격 그리고 시세가 같이 올랐던 단지 중에 하나가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롯데캐슬 이제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전용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 이제 시세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공시가격이 이제 중층 기준으로 한 7억 4,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억이 안 되니까 종부세 대상은 아직은 아니고요. 실제 시세는 9억을 훨씬 넘긴 1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면서 단독 명의일 때
기준으로 작년에 냈던 재산세가 이제 103만 원 정도 됩니다. 재산세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런 것들 다 더해서 103만 원을 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약 30만 원 정도가 더 오른 130만 7천 원 정도를 재산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작년에 103만 원 냈던 거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작년에 냈던 세금보다 항상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30%죠. 최대 30% 그러니까 한도까지 차서 올해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더 낼 수 있다? 실제로는 계산된 금액은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작년에 103만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13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만도 이렇게 많이 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언론에 많이 이제 등장했던 레미안 대치팰리스 34평 거기는 뭐 언론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작년에 한 1,0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낸다고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그 정도나 내게 되나요? 아니면 좀 액수가 좀 부풀려진 건가요? 사실은 부풀려졌다기보다는 당초에 이제 그 1,900만 원 정도, 2천만 원 가까이 계산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공시가격, 진짜 공시가격이 공고가 났던 거는 3월 16일, 열람이 시작됐던 건 3월 16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15일 공고가 나기 전에 정부의 그 발표가 먼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별 평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별 평균을 이 단지에 대입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높은 것처럼 표시돼서 나갔었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면 레미안 대치팰리스의 전용 84제곱미터 이 단지 공시가격이 23억 7천만 원이거든요. 23억 7천. 네, 공시가격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올해 내야 되는 총 보유세가 역시 1주택 단독 소유, 한 명이 소유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하면 1,3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한 780만 원 정도 되고요. 종부세와 농특세를 합쳐서 534만 원. 그래서 합해서 1,314만 원을 재산세와 종부세로 납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을 보면은 이제 과천 같은 경우 좀 비싼 편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이제 과천 원문동에 레미안 슈러 역시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뭐 올해 공시지가가 이제 10억을 넘어섰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유세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과천의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딱 저스트 아니었었고요. 이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과천도 오르면서 이제 그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이 넘게 된 대표적인 단지이고요. 전용 84 기준으로 레미안 슈르가 공시지가가 이제 올해 10억을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유세 부담 기준으로 보면 중층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0억 4천만 원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작년 보유세가 234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한 40% 정도 오른 326만 원, 작년보다 약 92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방금 이제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종부세만 놓고 보면 종부세 자체는 보유세 전체 한도인 150% 한도에 역시 걸린 상황인 거고요. 다만 합쳐서 40%, 50%가 아닌 40%가 됐던 이유는 재산세는 130이고 나머지 종부세가 150이니까 합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한 140 오른 건데 이게 이제 한도까지 오른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도까지 오른 거네요. 오른 거죠. 근데 이제 평균이 되니까 140%로 보여진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올해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누적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에 40%씩 막 올라가면은 복리로 오른다라는 걸 가정하면 그렇죠, 사실은 복리네.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오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 시세가 그만큼 올라줘야만 꾸준하게 될 거니까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유세가 막 비슷한 시기에 거래되고 또 가격도 비슷한데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언론에 보도도 좀 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차이 사례도 한번 들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뭐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재미있는 케이스이기는 했는데요. 실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는 개포우성 5차의 전용 78제곱미터짜리 하고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 천마을 3단지 요건 이제 면적이 좀 크죠. 전용 149제곱미터가 둘이 실제 시세는 면적은 다르지만 실제 시세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개포 우성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해 13억 6천만 원이었고요. 세종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1억 8,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공시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데 둘의 실제 시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되는 시세는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 천마을 같은 경우가 보유세 기준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1주택 단독명의 세액공제가 없을 때 기준으로 세종 천마을은 261만 원, 그다음에 261만 개포 우성은 492만 원이니까 예. 개포 우성의 경우가 훨씬 더 시세는 똑같은데 네. 보유세는 훨씬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공시가격이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포 우성의 경우가 세종 천마을보다 시세는 같지만 공시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로 이제 작용을 한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의 공시가격을 놓고 보면 네. 세종 천마을의 경우에는 6억 9,200만 원, 그러니까 7억이 조금 안 됐었어요. 네. 이제 개포 우성은 작년에 1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는 공시가격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작년의 공시가격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였었, 2배 가까이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성이 네. 세종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 기준 자체는 올해 이제 큰 폭으로 더 뛴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 작년에 개포 우성의 경우에는 11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됐던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예. 세종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6억,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었으니까 예. 실제 작년에 냈던 보유세 자체가 세종시가 훨씬 더 낮았던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2배 가까이 막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시세와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한 거고요. 예. 개포 우성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던 것 때문에 네. 보유세 쪽에서 놓고 보면 개포 우성이 적어도 올 한 해 동안에는 더 불리해지는 결과처럼 된 거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둘의 시세가 비슷하게 가고 예.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네. 둘의 보유세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이 뭐 보유세뿐만 아니고 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좀 활용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 한 18,000명 정도가 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별도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실제로 생기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이제 공시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그 시장에서 이제 좀 다소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문제뿐만 아니라 예. 저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훨씬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인데요. 뭐 금액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한 번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로 나누면 그 금액 자체가 웬만큼 크더라도 뭐 월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달 내야 되거든요. 네. 금액이 몇십만 원씩 조금씩만 내야 되지 더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이제 부담을 크게 되죠. 느낄 수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재산이나 소득 두 가지를 같이 산정을 해서 예. 보험료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네. 혹은 소득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3,400만 원이 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예.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녀의 월급에서 보험료가 나가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입자로 이렇게 피부양자로 돼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자체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는 이 과정 중에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게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9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5억 4천에서 9억 사이이면서 다른 소득이 연금이나 금융소득 같은 게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 버리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과표가 9억,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는 좀 높은 수치긴 한데 한 15억 정도 공시가격이 되게 되면 소득과는 상관없이 예. 이제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니까 네. 기존에 자녀한테 등재되어 있던 거에서 빠져나와서 네. 직접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네. 그 자체로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끼실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급격한 상승,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그 금액 자체를 조금 더 높이기로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에 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한 18,0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좀 감면을 해줘서 네. 부담을 좀 덜 느끼게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좀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적으로는 18,000명보다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18,000명도 네. 원래 냈어야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늘어나야 되는 보험료보다는 조금 경감된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보유세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집값도 올라가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높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보면은 뭐 올해는 좀 적을지 몰라도 몇 년 지나면 이 보유세도 늘어나면서 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건강보험료를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지고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 보료 같은 것도 부담이고 뭐 보유세도 부담이 하면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한 세대 이분들이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팔고 나가야 될지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심리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뭐 그 저희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전기요금, 그다음에 수도요금 조금 한 몇천 원 정도만 누진 적용되면서 좀 오르더라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마다 불 다 끄고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절약이 습관화돼서 그런 현상이 또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할 텐데. 이제 우선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이제 공시가격 6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가를 제외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억 이하인 주택들은 앞으로 3년간,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재산세를 감면을 좀 어쨌든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9억 이상 종부세 대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이면서 이사를 다니시지 않고 그 집에 장기로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설사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령 세액공제, 종부세에 따른 고령 그다음에 장기 보유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종부세 금액 자체는 고령이면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하시는 것보다는 좀 덜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어쨌든 고정소득, 은퇴로 인해서 고정소득이 없는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좀 분명히 부담이 되시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가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이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손 치더라도 과거 이제 한 수십 년 동안 자녀들 키우면서 거주를 해오셨던 곳을 갑자기 좀 팔고 옮겨가시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1주택자들이 느끼게 되는 그 종부세 인상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일부의 경우에는 특히 고령이고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감당하기 좀 어려워서 일부 매물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